와, 안녕하세요, 한국이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여기가 이야기를 서울이구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어까지 와, 배워서 찾아온 한국이다. 일본 여성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와, 큰 한국이다.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일본 오사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사노 마유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문화적 충돌, 선입견과의 싸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여러분께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사노 마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사카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아사노 마유, 일본 오사카의 중견 광고 기획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어느새 30세가 되었고 주변에서는 슬슬 결혼 압박이 시작되었죠. 마유, 너 올해로 30이지?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30대 미혼 여성이란 어쩐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일본 남성들은 대부분 무뚝뚝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기념일을 챙기는 일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늘 피곤하다, 바쁘다는 문자만 주고받다 보니 연애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어느 화요일 오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하는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팀장인 다나카 씨는 회의실에서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일본 시장에 첫 진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 브랜드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미즈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유, 너 한국 드라마 좋아하지?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가끔 봤을 뿐 특별히 한류 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즈키의 말에 괜히 거절하기도 뭐해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글로우미의 일본 진출 마케팅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브랜드에 대해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디자인, 마케팅 전략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감성적이었죠. 일본 브랜드들이 기능과 전통을 강조한다면 한국 브랜드들은 고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시했습니다. 리서치 중에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는 방법, 한국 남자들이 데이트에서 하는 로맨틱한 행동들 같은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과 다를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미즈키와 식사하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즈키, 요즘 한국 남자에 대한 글들이 많더라. 실제로 그렇게 다를까? 미즈키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사촌이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진짜 달라. 기념일마다 꽃다발에 선물해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문자도 보내준대. 일본 남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미즈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사실 제 마지막 연애는 1년 전에 끝났고 그 이후로는 소개팅도 거절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에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연애가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브랜드 담당자와의 첫 온라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고 서울 사무실에 있는 정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사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글로우미 일본 사업부 책임자 정민입니다.
그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저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미팅 내내 그는 제 의견을 경청했고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도쿄에서 한류 박람회가 열리는데 저희 팀도 참가합니다. 혹시 아사노 씨도 그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쿄라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업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즈키가 말한 한국 남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어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과장되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브랜드의 강점과 일본 시장 진입 전략을 발표했고 팀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멤버 중 한 명인 요시다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사노 씨, 너무 한국 브랜드에 호의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일본 회사잖아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시다 씨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가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요시다 씨는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사노 씨, 요즘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너무 열광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프로젝트를 위한 객관적 분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한국 브랜드에 호감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요시다 씨의 태도는 단순한 업무상 의견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도쿄 한류 박람회와 정민 씨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인데도 왠지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씨의 태도도 신경 쓰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앞둔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한류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행사 전날 저는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신칸센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글로우미 브랜드의 제품, 시연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저는 회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에 체크인하고 내일 입을 옷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한 옷차림이었죠.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첫인상은 중요하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류 팬들, 뷰티 블로거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글로우미 부스를 찾아가니 이미 서울에서 온 팀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사노 씨, 안녕하세요. 정민 씨가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화상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인상이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도쿄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저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글로우미 부스에서 일본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정민 씨는 제품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제품을 설명할 때마다 방문객들은 감탄했고 많은 사람들이 샘플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일본어로 통역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사노 씨, 점심 같이 먹을까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기꺼이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작은 일식당으로 정민 씨와 함께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그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사노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한국에 오시면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몇 번 먹어봤는데 떡볶이와 불고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정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꼭 서울에 놀러 오세요.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취미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민 씨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자주 일본 영화를 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죠. 처음엔 비즈니스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취미가 되었어요. 일본 문화와 언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왠지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박람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팀 전체가 회식하려고 하는데 아사노 씨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그날 저녁 도쿄의 한 식당에서 서울팀 전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국 팀원들은 정말 활기차고 친절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잔을 부딪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회식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했죠. 특히 정민 씨는 계속해서 제가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사노 씨,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예요. 그는 제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저에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음식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을 챙기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정민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글로우미의 신제품 세트였습니다. 아사노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건 저희의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민 씨와의 만남, 한국 팀과의 교류,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무미건조했던 제 일상에 갑자기 색이 입혀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람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글로우미 부스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일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갔습니다. 정민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사노 씨 덕분에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서울에 올 계획 있으세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어요. 정민 씨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서울에 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사카로 돌아가는 신칸센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이미지가 구체적인 경험으로 바뀐 것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저는 한류 박람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글로우미 브랜드의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한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팀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요시다 씨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아사노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니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시다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렇게 주관적이었나요? 점심시간 미즈키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요시다 씨는 원래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어. 개인적인 편견일 뿐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왜 단순히 국적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정민 씨가 준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정민 씨의 개인 전화번호와 함께 작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에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민 씨, 안녕하세요? 아사노입니다. 혹시 다음 달에 휴가를 내서 서울에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잠시 후회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곧 정민 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인지 아니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 여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서울의 관광지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일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해 이해하기 쉬웠고 한글은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배우기 쉬웠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정민 씨와도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맛집과 관광지를 추천해 주었고 제가 궁금한 점들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마유 씨, 그는 이제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주로 집에서 책 읽거나 영화 봐요. 가끔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로운가요? 네, 가끔은 정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끔은 외롭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일본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러자 정민 씨가 진지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좀 달라요. 가족,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감정 표현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마유 씨가 서울에 오시면 그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서울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회사에서 제 휴가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즈키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유, 휴가 때 서울 간다면서? 혹시 그 한국 담당자 때문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그러나 요시다 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한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일본에도 훌륭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찾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문화도 물론 소중하지만요. 요시다 씨는 코웃음 치며 자리를 떠났고 미즈키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요시다 씨는 옛날 사람이야. 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녀의 위로에 감사했지만 요시다 씨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는 정민 씨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유 씨 같은 분이 있어 다행이에요. 그의 성숙한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잠시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2시간 남짓한 시간 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자 정민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유 씨,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그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함께 곳곳에 전통적인 건물들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운전하면서도 친절하게 지나가는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63빌딩이고 저쪽으로는 남산서울타워가 보입니다. 마유 씨가 묵으실 호텔은 명동 근처라 쇼핑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그리고 도시가 정말 깨끗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정민 씨는 로비에서 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시고 내일 제가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혹시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자 그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근처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좋아하세요? 그날 저녁 정민 씨는 저를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한식 코스 요리를 경험했습니다. 정민 씨는 하나하나 음식의 유래와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구절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병에 여러 재료를 넣어 싸먹는 음식이에요. 그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맛본 구절판의 맛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일본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가족, 학창시절,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일본 문학을 부전공했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생활, 가족 이야기, 그리고 회사에서의 경험들까지. 식사를 마친 후 정민 씨는 저를 호텔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좋은 곳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헤어지기 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유 씨,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꼈던 설렘을 마유 씨도 여기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서울 여행이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정민 씨의 따뜻한 환대, 새로운 음식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점심에는 정민 씨가 저를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맛은 이런 시장에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떡볶이, 호떡, 만두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음식 잘 드시네요. 적응이 빠르세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싶어요. 두 나라는 서로 배울 점이 많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것들,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네요. 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유 씨 같은 분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두 나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타워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유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정민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실외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비 오는 날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정민 씨는 대안으로 실내 활동들을 제안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그리고 대형 쇼핑몰 등. 저는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 정민 씨는 전시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균형 잡힌 시각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요시다 씨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물관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유 씨는 일본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세요? 정민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봐요. 그러자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질문은 저를 잠시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불행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나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박물관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만에 퇴사하고 현재의 화장품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라면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후에는 비가 그쳐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공예품과 기념품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정민 씨는 저에게 한국 전통차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 보리차와 대추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유 씨,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시네요. 아쉽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잠시 침묵 후 정민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서울에 오실 생각 있으세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이번 여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민 씨는 저를 한국 전통 공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공연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정민 씨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 문양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작지만 마유 씨가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도 준비해간 일본 전통 부채를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정민 씨는 기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정민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유 씨,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도쿄에서 만났을 때부터 마유 씨에게 끌렸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정민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 씨는 내일 아침 공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9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헤어지기 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마유 씨.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3일 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민 씨의 따뜻함,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여기서 느낀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약속대로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조용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우리는 출국장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정민 씨는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유 씨,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정민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민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손을 흔들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서울에서의 추억과 정민 씨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저는 정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즉시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사카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꾸 정민 씨와의 추억이 떠올랐고 밤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정민 씨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제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서울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흥미롭게 들었지만 요시다 씨만은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미즈키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요시다 씨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사노 씨, 한국 여행은 어땠나요? 그쪽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던가요?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문화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요시다 씨는 코웃음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친절한 건 우리 돈을 원하기 때문 아닐까요? 일본 관광객들에게만 특별히 친절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했어요. 요시다 씨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요시다 씨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미즈키는 눈을 굴리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옛날부터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 정민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유 씨 같은 분들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민 씨의 성숙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가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통화 중에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마유 씨, 다음 달에 제가 일본 출장이 있어요. 오사카에도 갈 예정인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제가 오사카 구경시켜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민 씨의 오사카 방문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안내할지, 어떤 음식을 소개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과 후 집에 돌아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웠고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정민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저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식료품점에 가서 한국 음식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를 따라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시도하니 점점 맛이 나아졌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배우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한국어 표현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미즈키는 제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유, 너 정말 한국에 푹 빠졌구나. 그 사람 때문이지?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민 씨는 정말 특별해.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도 매력적이야. 미즈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네. 좋겠다, 너.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사노 씨, 앉으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팀장님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글로우미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사노 씨를 마케팅 매니저로 영입하고 싶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사노 씨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회사를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이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정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민 씨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마유 씨를 응원할게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현재 회사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일. 그리고 정민 씨와 더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우미 일본 지사의 마케팅 매니저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사노 씨,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세요.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즈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섭섭하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 자주 연락하자. 하지만 요시다 시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저에게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 회사를 버리고 한국 기업으로 가는군요. 애국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시다 씨,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 요시다 씨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민 씨에게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유 씨, 정말 기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우미 일본 지사에서의 첫 출근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중심가에 위치한 새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사카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사노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직원들과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직원들도 대부분 일본어를 할 수 있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제 책상은 창가 쪽에 마련되어 있었고 옆자리는 다른 일본인 마케팅 담당자 사토 씨였습니다. 사토 씨는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이미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노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글로우미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점심시간, 사토 씨가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번갈아가며 먹어요. 오늘은 한국 음식 어때요? 사토 씨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사토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이라는 개념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울에 갔을 때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후에 정민 씨가 도쿄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에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민 씨도 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사노 씨,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어때요? 다음 주에 오사카 출장 갑니다. 그때 실제로 뵐 수 있을 거예요. 첫날이 마무리될 무렵 팀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사노 씨, 오늘 어땠나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전 회사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저도 진정한 제 모습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SNS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날들이었지만 모든 순간이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소통하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자주 메시지를 보내 저의 적응 상황을 물어보았고 때로는 업무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마유 씨,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도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본사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정민 씨가 오사카에 왔습니다. 그는 출장 일정 중에도 저녁 시간을 내어 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사카 도심의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마유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정말 기뻐요. 정민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오사카 야경이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유 씨, 사실 제가 마유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사랑인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정민 씨에게 같은 마음이에요. 서울에 갔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도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별빛 아래의 첫 키스,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주로 서울에, 저는 오사카에 있었지만
자주 화상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이나 오사카를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고 매번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동료들은 대부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토 씨는 특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한일 커플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 회사 동료인 미즈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유,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퇴근 후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미즈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유, 요시다 씨가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한국 남자에게 꼬여서 회사를 배신했다는 식으로.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왜 그런 말을 해돌아다니는 거지? 미즈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예전부터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심했잖아. 네가 한국 기업으로 간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나 봐. 저는 화가 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고 지금 행복하니까. 요시다 씨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집에 돌아와 이 일을 정민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다가 말했습니다. 마유 씨, 속상하셨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의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정민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유 씨, 이번 주말에 제 부모님을 만나보실래요? 부모님이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긴장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정민 씨 부모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고 이번에는 정민 씨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민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함께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정민 씨의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저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마유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문이 열리고 정민 씨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사노 씨,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우리 정민이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군요. 한국어였지만 천천히 말씀하시는 덕분에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민 씨의 아버지도 일어나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사노 씨.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곧 편안해졌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등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사노 씨를 위해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정민 씨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족 이야기, 일본에서의 생활, 그리고 정민 씨와의 만남까지. 저는 서툰 한국어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민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사노 씨, 우리 정민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민 씨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매일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다행이네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니. 그게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노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저를 받아들여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보셨죠?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날 밤 저는 정민 씨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의 어린 시절 방이었던 손님 방에서 지냈는데
벽에는 여전히 그의 학창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정민 씨의 모습, 친구들과 함께한 모습, 대학 졸업식 사진 등.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그의 과거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는 저를 데리고 자신이 자란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학교, 자주 가던 놀이터, 친구들과 어울렸던 분식점까지. 모든 장소에는 그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어머니는 인내심 있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사노 씨가 이렇게 우리 음식에 관심 가져주니 고맙네요. 우리 정민이가 복이 많은 아이예요. 저녁 식사 후 정민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로 안내된 저는 긴장했지만 아버지는 다정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사노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은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민 씨를 소개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놀라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국제 연애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서울을 떠나기 전에 정민 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란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유 씨, 이렇게 진지한 제안을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됩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예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 가족들과의 거리, 언어와 문화의 차이. 하지만 정민 씨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고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정민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의 대답에 정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 씨는 저를 공항으로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마유, 곧 모든 준비를 시작할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기다릴게요, 정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이야기, 정민 씨와의 관계와 그의 프로포즈까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에 저는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사람 꼭 만나보고 싶구나. 아버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의 결혼은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우리는 지지할게. 부모님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저는 정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다음 달에 제가 일본에 가서 부모님을 뵐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민 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제 부모님을 만나게 된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전날 밤늦게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민 씨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정말 설레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한국인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옛 세대의 사람으로
역사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호텔에서 정민 씨를 만나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무엇이 좋을까 고민했어요. 한국 인삼과 전통차, 그리고 어머님을 위한 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세심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렴. 정민 씨,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니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정민 씨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민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유 씨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정민 씨를 보자 일어나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민군, 우리 딸이 많이 이야기했네. 어서 앉게. 간단한 인사가 오고 간 후 어머니는 준비해둔 다과와 차를 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정민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유 씨에게서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정원 가꾸기 취미에 대해 들었는데 정원을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래, 보여주지. 따라오게. 아버지와 정민 씨가 정원으로 나간 사이 어머니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민 씨,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구나. 일본어도 꽤 유창하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첫인상은 긍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와 정민 씨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아버지의 정원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했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사람 식물에 대한 지식이 꽤 있더구나. 우리 정원의 장점을 정확히 짚어냈어.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일본 가정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정민 씨는 모든 음식에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는 그런 그의 모습에 기뻐하셨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의 가족 이야기, 그의 직업과 목표,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 과정까지.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갑자기 정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민군, 자네는 우리 딸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 긴장했지만 정민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유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민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 다를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의 답변에 아버지는 깊이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 마유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민 씨는 저희 집 근처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민 씨,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예의 바르고 진심이 느껴져.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직접 만나보니 괜찮은 청년이야.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부모님의 승인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와 저는 오사카 시내를 함께 구경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에 왔었지만 제 고향을 함께 걷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사카성,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으로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어제 부모님을 뵙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부모님 모두 정민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민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긴장했거든요.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 물으셨을 때. 하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정민 씨의 호텔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서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유, 이제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관계를 인정해 주셨으니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의 말에 저는 설렘과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디서 살지 생각해 봤어요? 서울? 아니면 오사카? 정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을 생각하면 서울이 편하겠지만 마유가 원한다면 오사카에서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오사카로 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양국을 오가며 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정민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 앞에서 헤어지기 전 정민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우리는 또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마유. 저도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정민.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다음 날 정민 씨는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승인을 받고 우리의 결혼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결혼 후에는 어디서 살지 등 중요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와 많은 대화 끝에 우리는 서울과 오사카에서 각각 작은 결혼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 전통 혼례를, 오사카에서는 간소한 서양식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양가 친지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결혼 후 주거지는 처음 1-2년은 서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정민 씨의 회사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제가 근무하는 일본 지사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오사카로 이주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에 필요한 서류들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양국의 행정 절차도 달랐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정민 씨는 한국에서의 절차를 담당했습니다. 주말마다 화상통화를 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마유, 힘들지 않아요?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정민 씨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과정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실감나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동료인 사토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사노 씨, 혹시 SNS 확인하셨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바빠서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사토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과 정민 씨의 이름이 태그된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을 꿰어 한국으로 데려가는 한국 남성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고 그 아래에는 우리의 관계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전 회사의 요시다 씨가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여직원을 유혹했다는 등의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정민 씨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유, 이런 악의적인 소문에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요시다 씨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적대감 때문일까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많은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 사토 씨와 다른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사노 씨, 우리는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모두가 아사노 씨와 정민 씨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지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우리의 결혼 준비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이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소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이미 그 소식을 들으셨고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유야, 우리는 정민군을 직접 만났잖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그런 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 부모님의 믿음에 저는 감동받았고 정민 씨의 부모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마유 씨, 많이 상처받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마유 씨를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양가 부모님의 지지에 힘입어 우리는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의 관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은 우연히 보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가 갑자기 오사카로 날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 앞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민, 왜 갑자기 왔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마유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서울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함께 이겨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사카의 한 공원에서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유,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정민. 사실 저도 가끔은 두렵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정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유, 우리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악의적인 소문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의 제안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블로그를 만들고 우리의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과 기쁨까지. 사진도 함께 올리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글을 작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블로그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제 연애 중인 커플들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점차 힘을 잃어갔고 대신 우리의 진실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요시다 씨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민 씨의 조언으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유, 화해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카페에서 요시다 씨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미안해 보였습니다. 아사노 씨,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당신의 행복을 방해했어요. 사실 최근에 제 딸이 한국인 유학생과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블로그를 읽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놀랐고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요시다 씨, 용기 내어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시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사노 씨와 정민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날 저녁 정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네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유. 요시다 씨와의 화해 이후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웨딩드레스와 한복을 고르는 날이 왔습니다. 정민 씨의 어머니가 오사카에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제 어머니와 새 여자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두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때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과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민 씨의 한마디가 항상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마유,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니까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 혼례를 위해 저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적인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려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한복,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저를 진정한 한국 신부로 변모시켰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유야, 정말 아름답구나.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일본에서 오신 친척들과 친구들도 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통 혼례를 직접 보게 되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민 씨도 전통 한복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남성용 한복인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위엄 있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혼례식이 시작되기 전 잠시 만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유,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이 꿈만 같아요. 정민 씨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는 모든 절차가 의미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술잔을 교환하고 대추와 밤을 던지는 의식까지. 모든 순간이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존중하며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혼례 후에는 한옥 마당에서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고 두 나라의 하객들이 어울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웃음과 축하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연회 중간에 정민 씨의 대학 친구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로 축하 노래를 불렀고 이에 화답하여 제 일본 친구들은 한국어로 준비한 축하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습의 하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현대적인 호텔 연회장에서 서양식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한복에서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정민 씨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피로연에서는 우리의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많은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요시다 씨가 깜짝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직접 서울까지 와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모두 앞에서 진심 어린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국경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섬에서의 3일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올레길 산책,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로 꾸몄고 양국의 전통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일본식 다다미 방과 한국 전통 가구가 함께 있는 우리 집은 마치 우리 관계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생활 습관의 차이 등. 때로는 작은 오해로 다투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끝없이 도와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일본 문화를 가르쳐주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우리는 오사카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본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한 작은 행사였지만 정민 씨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식 결혼식과 서양식 피로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민 씨는 일본 전통 결혼식을 위해 하카마와 몬츠키를 입었고 저는 흰색 기모노인 시로마쿠를 입었습니다. 일본 결혼식 후 우리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온천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두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우미가 새로운 아시아 지역 본부를 오사카에 설립하기로 했고 정민 씨가 그곳의 책임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사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부모님과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사카로 이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문화 브릿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연애와 결혼에 관한 조언도 제공했고 문화적 오해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플랫폼은 빠르게 인기를 얻어갔고 많은 한일 커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점점 더 큰 움직임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며 국경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2년 후 우리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곧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고 양국의 이름을 함께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오사카로 모였습니다. 네 분의 조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지만 손주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 동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 대기실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분만실 앞을 서성였고 드디어 의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의 특징을 모두 가진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정민 씨의 눈과 저의 코, 그리고 양쪽 가족의 특징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하나가 하나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일본어로는 하나가 꽃을 의미합니다. 두 문화를 잇는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양국의 문화를 모두 접하며 자랐습니다. 설날과 오쇼가츠, 추석과 오봉, 우리 가족은 양국의 모든 명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한일 문화 브릿지 활동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실제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국경을 넘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통해 만난 많은 한일 커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시다 씨는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화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 양은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입니다. 그날 밤 정민 씨와 저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민 씨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그려보았습니다.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와 함께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길,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믿게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마유와 정민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